이간질. 네. 기사 같이 볼까요? 함께 윤석열 정권 종식시키자 투샷 사진 올린 이재명 조국입니다. 네. 두 사람의 이 투샷 사진, 바로 이 사진이죠. 두 사람 다 좀 젊어 보입니다. 네, 이 사진이 누가 올렸느냐? 같이 볼까요? 네. 조국 대표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사진을 올리면서 8월 1일 이재명 전 대표 이 제안으로 진행된 비공개 대화, 추측 보도가 많은데 우리 여기서 무슨 얘기했느냐?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종식시키고 민생이 최우선시된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 차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 일부 양당 지지자, 또 일부 유튜버들이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고 이간질하고 있음을 함께 걱정했다. 우리 둘 다 주위에서 자꾸 우리를 이간질시켜라는 부분을 걱정했다라는 거죠. 양측 사이의 생산적 논쟁, 경쟁은 환영해야 할 일이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일단 조국 대표는 주변에 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요 만남을 주변이 우리를 질투해 이간질하고 있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간질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간에 뭐 거리가 벌어지고 있다거나 그렇게 진단하는 게 좀 범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 거예요. 당사자들은 아마 지지층 내부 일부에서 있는 이 상호적인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대표 사무실, 국회 내 사무실을 이제 화장실 가까운 데 주는 거에 대해서 반발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재명 전 대표 지지층 일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쪽을 비판을 인터넷에서 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아시지는 못하더라도 본인들한테는 이 부분이 크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것들을 우려를 했던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양쪽 다 좀 약점이라면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양쪽의 강성 지지층이 저쪽을 이제 좀 제끼하게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네.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좀 다독이면서 가야 되는 그런 사이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처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사람 자체 뭐 직접적인 뭐는 없을 수 있지만 지지층 상간에는 좀 약간 투닥투닥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조국 대표가 이 글을 올리니까 이 글을 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로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뭐라고 올렸느냐? 네. 벌써 10년 전이군요. 나도 기억나요. 10년 전에 우리 이렇게 만나서 사진 찍었었죠. 그때 나는 시장이고 거기는 교수였는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벌써 10년 전이군요. 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지금 이렇게 글도 퍼갖고 오는 걸 보면 사이가 가까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국 대표가 그러면서 글에 사실 아까 본 저희가 그냥 뭐 이런 내용도 올렸어요. 다음 글도 좀 같이 보죠. 회동전 이재명 전 대표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댄 관계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진단이다. 우린 서로 기대는 관계다. 앞으로도 양측은 구동존이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요 구동존이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교섭단체 문제도 구동존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조국 혁신당과 같은 행보를 가고 싶다면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얼마든지 협상력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고요. 저는 왜 이런 이제 모습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은 최근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어느 정도 흥행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이제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특검이나 청문회 전국에서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큰 득점을 못했어요. 좀 국민들에게 좀 피로도를 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야권이 총선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좀 불을 붙여보자. 저는 이런 전략적인 포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이른바 뭐 친한 척을 하는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서로 굉장히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사이가 좋게 보이죠. 네, 사이 좋으니까 같이 글도 올리고 그렇죠. 퍼고 오고. 그런데 저렇게 정말 사이가 좋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고 서로의 어떤 지지자 사이에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동준이 얘기하잖아요. 공동 이익은 그거죠. 윤석열 정권 퇴진이겠죠. 네. 그렇지만 그 이유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선고받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달라질 것이고 네. 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길게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 먼저 넘어오느냐에 따라서 야권의 대권 주도권이랄지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사이가 좋게 보이지만 치열하게 물밑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시간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서로가 기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진짜 사이가 좋다면 이렇게 굳이 이른바 우리 사이 좋아요라고 대내외에 과시를 하겠느냐. 오히려 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까지 개인 의견입니다 하셨어요. 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